전북 지역에서 지난 29일 13,2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7명 더 늘어 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고창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시행한 6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1차 자격심사에서 전체 5%가 컷오프됐습니다. 검증위가 이들에게 온정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영농철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에서 5월 사이 27%인 376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9일 13,2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782명, 남원 666명, 정읍 650명, 김제 515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7명이 더 늘어 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55,298명, 병상 가동률은 47%입니다.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불법 감청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는데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고창산단 입주가 예정된 축산가공업체에 대한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고창군이 주민 여론 수렴 과정에서 비대위 소속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감청 행위까지 진행했다는 입장입니다. 고창군 공무원의 불법 감청이 발각되었습니다. 비대위 천막에 들어와 볼펜 녹음기를 사용했으며 휴대폰으로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해도 지자체 공무원이 볼펜 녹음기로 주민이나 단체를 감청하는 것은 독재에서나 가능한 불법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이날 고창군 주민여론 수렴 담당 A씨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공무원 A씨가 가지고 있던 볼펜형 녹음기를 인수받아 검찰에 증거품으로 전달했습니다. 고창군은 해당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 군 차원의 감청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 역시 녹음기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민들 대상 감청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해당 공무원 이외에 6.23 고창군수도 같은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고창산단 내 축산업체 유치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번 감청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영농철 농기계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도내에서 농기계 사고가 1,370여 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명이 숨지고 1,35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에서 5월 사이 27%인 376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주대대 이전 계획과 항공대대 소음 피해에 반발하는 김제와 익산 시민이 가두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30일 도도동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부터 트랙터 50여 대를 동원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제와 익산 시민 150여 명은 전주시 이익을 위해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김제와 익산 접경 지역인 도도동으로 이전을 강행하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막대한 소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항공대대 헬기 운항 경로를 전주 지역으로 즉각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형보 전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이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구 예비후보는 30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잘 사는 김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 확보와 시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농업과 복지, 경제, 문화 분야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41년 6개월 하는 동안에 김제군청, 김제시에서 26년 근무를 하고 도청에서 또 15년 6개월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에 김제시에서는 축산면장이랄지 시청, 친환경농업과장을 거쳐서 전북 도청에는 복지여성보건국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만났고 소통하는 가운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순창군수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일 전북도 의원이 의원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30일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며 의장의 재가를 거쳐 최종 사퇴 처리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9일 민주당 전북도당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지역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 대규모 인원을 초청해 개소식을 여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장 후보로서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는 31일 낮 12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선거사무소 홍보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성주 김제시장 예비후보가 노인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하고 생활지원과 같은 돌봄 서비스 강화, 긴급 간병인재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시행한 6월 1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1차 자격심사에서 전체 5%가 컷오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400명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를 검증해 20명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선거보전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은 윤승호 남원시장 예비후보를 비롯해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가 적합 판정을 받아 검증위가 이들에게 온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이 새만금 구역의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한데 묶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새만금 통합시나 특별자치시가 추진되면 독립된 지자체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고 김제 인구가 빠져나갈 가능성, 또 경제적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새만금 권역 행정체계 개편은 무엇보다 김제 시민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 새만금 권역 행정체계 개편은 반드시 김제 시민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김제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시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네, 헬로티비 뉴스가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 지역의 부동산 시황과 물가, 일자리 상황 등 지역의 밀착 경제 정보를 더욱 풍성하게 전해드리고 저출생 고령화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등 3대 연중 기획 보도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도모해 나갑니다. 또한 확 달라진 디자인으로 뉴스의 생동감을 더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